안녕하세요.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병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사들끼리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병식이 있는 환자분들, 병식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면은 의사들이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병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요거를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이 병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빠삭하게 모든 질환과 뭐 치료법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많이 아시는 거를 병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 환자분들께서 병식이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병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어떤 병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에 대한 또 전문 지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뭐 생각 같아서는 치료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오히려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힘들어지시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많은 치료법들을 또 알다 보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고민하시고 이두저도 못하고 이제 결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병의 이해도라는 건 뭘까? 네, 병의 이해도라는 거는 일단은 이 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죠. 퇴행과 관련이 있고, 뭐 사고 나서 다쳐서 오는 거가 아니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를 고쳤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생겼을 때 이게 또 재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치료를 잘 하면 됐지, 뭐 병에 대해서 이거 재발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책임 못 져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의사를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모든 이제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완치가 되고, 이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고 다시는 이럴 일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의사를 만나시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을 거고, 늘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이란 거는 항상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충치가 있다고 해서 치아를 치료했는데 나중에 썩지 않죠? 또 썩을 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잘 안 하면.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병이라는 게 이게 급한 불을 꺼놓고 안정화시키고 건강한 상태로 이제 만들지만, 이것이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병은 참 안타깝지만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가 있다. 치료가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수술은 그 수술하는 것 자체로 위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위험성이 있어요. 아주 일말의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죄송하지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이 안 되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고 0. 몇 %의 어떤 확률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안 당하도록, 그리고 의료진도 그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병의 어떤 치료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단순히 디스크나 협착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병들, 심장질환이든 폐질환이든 다른 것들 다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성, 그런 부작용,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와 이거를 우리 환자와 의사가 같이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치료예요. 이거에 대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너무 많이 이제 부족하시거나 떨어지면은
치료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손등에 이제 고름이 있어요. 고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름을 짜내야 되잖아요. 짜내야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고름을 가지고 위에서 이제 우리 소위 빨간 약이라고 하죠. 소독약만 이렇게 고름은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약만 계속 바르고 있으면은 이게 낫겠어요? 안 낫죠. 짜내야지. 그럼 짜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을 좀 내가지고 눌러서 짜내야죠. 그럼 칼집을 내서 눌러서 짜낼 땐 조금 통증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칼집을 냈기 때문에 피도 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왜 짜내겠어요? 겉에서 약만 바른다고 해결은 안 되는 거니까. 뭐 단편적인 예로 따지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짜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옅은 염증이면 사실은 그냥 약만 바르고 약만 먹거나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지만 부풀어 오른 고름, 완전히 주변을 다 녹아 들어가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뼈까지 녹이게 생긴 이런 고름은 짜내야 돼요. 그런 칼집을 냈을 때의 어떤 출혈이나 그때의 통증을 무릅쓰고라도 짜내야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걸 짜내는데 칼집을 냈는데 피가 난다고 왜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피가 왜? 짜내는데 이 아프다고 그 아픈 거는 나는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지만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의사와 소통을 해서 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이해,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좀 열려있는 어떤 생각으로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병과 그리고 치료는 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과 같이 상의해서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이해도를 좀 높여가시는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